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안보 정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요, 지금 풍계리 갱도를 다시 건설하고 있죠. 지금 입구 건설 정황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지금 난리 났죠.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 예정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 따라서 북한이 풍계리를 계속해서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경고의 조치로 전략 폭격기와 그리고 항공모함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역시 믿어 의심치 않게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많이 바쁘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브를 포기하고 동부 지역 돈바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간 특이사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키이브에서는 완전히 철수를 한 듯 합니다. 그리고 돈바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키이브 철수 이후 돈바스와 동부에 포화를 집중하고 있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나토 그리고 G7과 같은 나라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민간인 지역의 집중 포화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요. 현재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제적인 고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생일을 맞이하여 어김없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쐈죠. 더욱이 다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영내 안보의 안정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선제 타격과 같은 두려움에 떤 나머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핵을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핵 단일 사용 원칙을 파기하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동시다발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 관련한 석탄 수입 금지 등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감행하였고 석탄 수입 등 금지를 추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스스로가 핵무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핵 전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에 대한 출입구를 개설했고요. 이런 것이 뜻하는 것은 지속적인 핵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를 지원한 내용인데요. 스팅거 대공무기 1,400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5,000기, 기타 대전차 무기 7,000기 정도가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요,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자폭 드론 수백 대를 지원을 했고 푸마 무인기 다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위치 블레이드는요, 600 모델로서 과거 300 모델보다 한층 진화된 무인기, 자폭 무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총류 7,000점, 방탄조끼 헬멧 45,000점, 탄약 약 5천만 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포병 추적 시스템, 이 대포병 추적 시스템이 뜻하는 바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화력전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필드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인기 추적 시스템과 대박격포 레이더 시스템, 레이저 유도 로켓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목적 장갑 기동 차량과 야간 조준경, 열 영상 시스템, 전술보안 통신 시스템 등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상업이송 영상정보 서비스도 함께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응급처치류나 EOD 방어 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상업위성 영상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군사위성 외에 추가로 가용한 모든 항공 자산을 이용하여 탐지 및 감시, 식별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 행정부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중에 스위치 블레이드 600 자폭 무인기는요, 지금까지 보냈던 100여 대의 스위치 블레이드 300과는 좀 다른 모델입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40분 이상 채공이 가능하며 목표물 상공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속도는 115마일 그리고 탱크를 파괴하는 특수 장갑 관통 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신났죠. 자기네 무기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신궁하고 현궁하고 천궁 이 3궁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걱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궁은 맨패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고요. 현궁은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천궁은 S-300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위치 블레이드와 관련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원격 교육을 실시했어요. 유튜브로도 실시하고 디스턴스 러닝을 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미국 본토에 들어와서 입국에서 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보당국이 상용 위성을 운영했던 사례를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요. ODNI 등 미 정보 공동체가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부터 상업 위성 운영 체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호크아이 360이라는 이거 러시아의 GPS 제밍 행위 추적 및 교란, 위치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맥스라는요. 러시아 군사력 증강 및 우크라이나 시민 학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입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요. 러시아에 의한 어린이 피난처 파괴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고 블랙스카이는요. 실시간 지형 정보 및 수집한 영상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미 정부는 개전 초부터 이들 상용 위성 업체로부터 수집한 영상 정보를 보다 2배 더 많이 이 비용을 들여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수집된 영상을 우크라이나나 혹은 주변국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이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미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는 것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핵 실험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는 중국의 반응인데요. 현재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하거나 유엔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죠. 즉 일부 방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중 관계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추가 제재를 막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요.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 왔었는데 F-35나 F-22 전투기들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거나 영내에 전략 폭격기 영공 비행을 재개하거나 혹은 핵 항공모함 등을 전개시키는 무력 시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최근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서해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죠.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항공모함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서해상해에서 F-35 전투기 등으로 무력 시위를 실시했고요. 추가 맞대응 시기는 북한의 중요 행사 일에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본 역시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 추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기계류나 일부 목재 그리고 보드카 등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거는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러시아에 신규 투자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즈베르은행 그리고 알파은행의 자산도 현재 동결을 시킨 상태고요. 개인과 기업의 자산 동결 등을 통해서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과 함께 그들과 일치화된 외교적 대응과 대테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및 피난민 지원 등 역할을 통해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고 향후 러시아의 대일본 추가 제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요.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를 원하고 있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 낙하를 한 데 대해서 러시아 4단체와 이 북한 국적 6명, 러시아 국적 3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제재, 자산 동결 등을 하고 있고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동향이 주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태양절 그리고
5월 10일 한국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북한이 핵실험 또는 SLBM이나 ICBM 등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해협에 대한 동시다발적 군사력 전개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통화를 통해서 전쟁의 빠른 이 종전과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고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명망을 통해서 중국이 정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장관은 3월 1일 첫 통화를 하였고요. 그 당시에도 전쟁 중단을 하도록 러시아에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향해서는요, 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 공급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은요, 4월 7일 에마뉴엘 본 프랑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 각 측은 평화를 권유하고 회담을 촉진하는 주체가 되어야지 전쟁을 선동하는 송풍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정전과 휴전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선진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요, 미국이 대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불만으로 삼고 있는데요. 불장난을 중단하라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미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요, 국방안보협력국이 4월 5일 국무부가 최대 9,500만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대만 잠정 판매를 승인했고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판매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관련 장비의 훈련, 계획, 배치, 운영, 유지보수 등이 모두 포함된 이 턴키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은요, 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올 1월 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경납고 45곳에 각각 가리고 있던 임시 장막이 제거가 되었고요. 이는 모든 경납고에서 가장 민감한 작업이 끝났음을 암시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중국은 핵무기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 최종적인 단계에서만 사용을 하고 거의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그들의 군사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렇듯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군사 전략을 바꾸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힘이, 어찌 보면 미국의 핵미사일이 중국을 초토화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ICBM 개발과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UN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중국은 현 정세 하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 한미는 UN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지역에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수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특수 군사 작전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언론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특수 군사 작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순간 국내에서도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예프 지역의 대부분 병력을 철수하여 돈바스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를 의식한 듯 점령 지역에서는 대민 지원과 같은 민사 작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쟁은요, 하이브리드 전이나 심리전으로 그 양상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결국 국가를 믿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만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의 안보 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